낙찰가가 신권을 넘어섰어요. 6월 25일에 낙찰 받았으면 좋았을걸. 그쵸? 2등도 이전의 감정가를 훌쩍 넘어선 8억 6,900만 원으로 들어왔어요. 감정가 8억 2천만 원일 때 혼자 단독으로 들어가서 8억 2천만 원 썼으면 좋았겠죠. 근데 왜 못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즐거운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트레이닝 멤버분들을 위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초보자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적으로 업로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물건은 날마다 좋은 날림 물건입니다. 용인에 있는 아파트예요. 낙찰이 됐네요. 낙찰가가 신권을 넘어섰어요. 6월 25일에 낙찰 받았으면 좋았을걸. 그쵸? 이런 물건들 정말 많습니다. 1등이 낙찰가가 8억 7천이고 2등도 이전의 감정가를 훌쩍 넘어선 8억 6,900만 원으로 들어왔어요. 이 32명 중에 아마 절반은 신권 넘어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정가 8억 2천만 원일 때 혼자 단독으로 들어가서 8억 2천만 원 썼으면 좋았겠죠. 근데 왜 못 그랬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때 6월 25일에는 이 물건의 감정가 8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이 물건이 잘 안 보였겠죠. 1회 유찰되니까 앞자리가 5억 원으로 확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물건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이전의 감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권부터 보셔야 돼요. 괜찮은 물건들은 신권에 낙찰 받으셔야 합니다. 낙찰가가 감정가를 훌쩍 넘어서서 낙찰이 된 물건이에요. 감정가 8억 2천인데 낙찰가 8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물건 한번 볼게요. 자,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이고요. 자, 이 물건 가격이 적당했을까요? 날마다 좋은 날림 현장 답사 일지 한번 볼게요. 실거주 목적으로 보셨군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특별한 권리관계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미납공과금을 알려주지 않았군요. 실거래가가 7억 8천이요. 실제 부동산의 가격은 8억 5천이라고 하셨어요. 역세권이고 인수권리 없으며 낙찰 후 실거주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름세고 전세 물건은 아예 물건이 없는 물건이에요. 자, 진산마을 삼성 5차 물건이거든요. 이 사이즈가요. 전용 면적 128제곱 166제곱이네요. 최근에 거래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요. 호가가 9억 5천까지 나가는군요. 8억은 2층짜리고요. 7층이 8억 5천. 2층짜리 물건 제외하고 9억에서 9억 5천 정도가 현재 시세로 보이네요. 게다가 9억 5천은 세를 안고예요.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9억 5천 이상의 가격으로 보이네요. 지금 낙찰 받은 물건은 8억 7,900만 원이라서 가격이 좀 높은 것 같지만 실제 이 물건에 입주를 하실 수 있는 물건은 9억 5천으로도 사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낙찰 받으신 분이 한 8천만 원 정도는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6월 25일에 신권일 때 입찰에 참여를 했다면 1억 2천만 원 정도는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었겠네요. 지금 이런 물건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요, 신권부터 보셔야 됩니다. 좋은 물건들, 괜찮은 물건들 매물이 없거든요. 입찰가를 정하실 때 감정가를 기준으로 두지 마시고요. 현재 시장가를 기준으로 두셔야 돼요. 기준으로 정하는 가격은 어제 팔린 가격입니다. 자, 계속 도전 한번 해보세요. 자, 날마다 좋은 날림 현장 답사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IGS님 물건입니다. 판교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사전 답사 일지를 작성을 하고 현장 답사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군요. 현장 답사 못 가셨어요. 괜찮아요. 사전 답사를 먼저 꼼꼼하게 하시게 되면 현장 답사는 아주 간략하게 진행하셔도 되거든요. 자, 현장 답사 일지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물건 한번 볼게요. 2019 타경 9398 아파트 15층이고요. 10억 2천만 원에서 1회 유찰해서 7억 1,4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면적은 84제곱 32평형 아파트예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17층 중에 15층이면 로얄층이고요. 그리고 이 집에 전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땡땡님은 채무자이고요. 윤땡땡님이 누군지 안 나와 있다라고 하네요.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였고 누군지 모른다, 누군지 모르겠다 라는 거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보시면 이 땡땡님은 집주인이고 윤땡땡님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한 번 더 내려가 볼게요. 자, 먼저 말소기준 권리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10월 10일 근저당이에요. 5천만 원 근저당이네요. 그리고 소유권이 신탁으로 넘어갔군요. 신탁대출을 받으신 분이네요. 사실은 실제 소유권자는 이땡땡님이고 대출 관련해서 신탁대출 받으면서 이렇게 소유권이 서류상으로 이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경매는 비즈니스 금융대부에서 여기 똑같은 애예요. 근저당 여기서 경매를 신청을 한 물건이고요. 일단 말소기준 권리가 2018년 10월 11일이래요. 그런데 집주인을 제외하고 다른 한 명의 전입일이 2013년 6월 5일입니다. 2013년 6월 5일이라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요. 나 누구다 라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임차인이라면 인수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때문에 초보자분들께 굉장히 어려운 물건이에요. 먼저 답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앞에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이렇게 신탁회사도 여러 군데 신탁회사로 넘어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임차인을 들이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임차인을 들이는 거는 쉽지 않다. 신탁회사 소유물로 되어 있는 물건에도 임차인을 들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정황상 이렇게 여러 번 신탁회사가 바뀌어가는 집에 임차인이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물건이 과거에도 경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15년도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나왔죠. 한 번은 기각이 됐고 한 번은 취하가 됐어요. 과거의 경매 사례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알 수 없는 윤땡땡님은 집주인 이땡땡님의 엄마다, 모친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5년도부터 계속 경매가 진행이 되다 말다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니 윤땡땡님은 임차인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정황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몇 번 클릭을 해서 이렇게 정황을 파악을 하겠지만 처음 경매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윤땡땡님이 진짜 임차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알 수 없는 미상 임차인이 있는 그런 물건은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물건 너무 하고 싶다. 이 물건 정말 꼭 해야 되는 물건이다 라고 하면 현장에 가셔서 이 윤땡땡님이 누군지를 좀 더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근저당 금액이 있다면 윤땡땡님은 당연히 가족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상당히 애매하게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정황상 윤땡땡님은 임차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낙찰을 받고 나서 이 윤땡땡이 자신이 진짜 임차인이라고 법정 소송을 건다면 또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요.
뭐 이렇게 몇 년 동안의 경매를 진행해 온 이분들은 좀 어느 정도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명도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현장 답사 일지 한번 볼게요.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 네, 알 수 없는 임차인이에요. 알 수 없는 임차인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물건들 권리관계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 이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 진짜 임차인이라면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하기 가장 어렵고 명도도 어려운 그런 물건이죠. 실거래가가 10억 3천에서 10억 7천까지 가고 있고요. 현재 매물은 12억입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은 11억이고요. 인근의 낙찰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임차인 아닐 거예요. 집주인의 엄마인데 미상임차인으로 지금 명도 거부를 할 사람입니다. 이런 물건들은요, 권리관계, 진짜 임차인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이렇게 감안해서 입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적당히 없어요. 이 사람의 진짜 임차인인지 아닌지 여부와 현재 이 임차인이 정말 진짜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얼마로 살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물건 사이즈가 84.95 이거예요. 최근 거래가는 12억이고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저층도 11억 5천, 전세가 7억, 호가가 18억이에요. 이 물건 너무 괜찮은데. 물건이 좀 싸워볼 만하긴 하네요.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명도의 난이도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입찰에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건 너무 좋은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물건부터 시작을 하면 두 번째 입찰 아마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네. IGS님 과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물건은 프라이머님 물건이에요. 2019 타경 5618 대구에 있는 한샘 아파트 감정가 1억 8천에서 1회 유찰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건물 면적 59제곱 전용 18평이고 보통 말하는 25평형 물건이에요. 자, 물건 좀 볼게요. 먼저 이 집에 임차인이 있네요. 말소기준 권리는 2019 3월 22일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집에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은 전입일이 2019년 4월 12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후순위 임차인이고요. 전입, 확정, 배당까지 받은 우선 변제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자, 우선 변제권 있는 후순위 임차인이고요. 순서가 4월 12일이니까 4월 12일 전세권도 설정을 하셨군요. 앞에 가압류 2개 있고 나서 전세권. 이 물건이 감정가가 1억 8천만 원인데요. 현재 유찰해서 1억 2,6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예상 인수액은 1억 2,600만 원. 현재 최저가로 낙찰이 된다면 배당 받을 금액과 미배당 되는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낙찰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배당 금액이 달라지겠죠. 전세권 설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앞에 뭐가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는 후순위 임차인은 소멸이잖아요. 전세권을 설정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없이 이런 가압류가 다 없었을 때 전입을 하셨어야 됐었죠. 자, 현장 답사 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프라이머님 현장 답사 일지요. 감정가 1억 8천 1회 유찰됐고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서대구 KTX 역사가 근처에 들어오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시군요. 실거래가는 1억 9,300만 원. 실거래가는 7월 달에 1억 9,300만 원. 그리고 2억 원을 넘어섰고요. 전세가는 1억 7천, 월세는 1,058만 원.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18층이 1억 9,500이네요. 그러면 이 물건은 1억 9천에서 2억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실제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은 1억 9천이고요. 자,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요. 낙찰을 받아서 1억 7천에 세팅을 하면 무피 투자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네요. 가격이
최소 1억 6,500에 1억 6,500에 낙찰을 받아서 전세 1억 7천으로 세팅을 하면 무피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 물건 인근의 낙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매각된 사례들인데요. 이 동일 지번의 매각 물건은 사례가 없고 인근의 매각 물건들을 보면 사이즈가 조금 있는 물건들이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매각가율이 100%가 넘었어요. 자, 이렇게 작은 물건들 취하가 됐고요. 작은 물건. 얘는 요거는 87%의 낙찰이 됐어요. 6월 달이었고요.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그 물건과 비교해서 인근의 다른 물건들은 낙찰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7% 정도면 딱 좋겠는데 말이죠. 지금 정하신 금액이 감정가 대비 한 90% 정도 돼요. 이 정도면은 딱 적당한 입찰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이 물건 얼마에 낙찰되는지 한번 우리 지켜보도록 해요. 언제예요? 네, 8월 25일입니다. 8월 25일에 이 물건 낙찰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매를 위해서는 현장 답사를 못했지만 작년에 투자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집안 내부와 외부 환경 등을 어느 정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선택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딱 적정하다고 보여요.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딩 피드백을 모두 마쳤어요. 현장 답사 일지 작성하는 과제가 제일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 주 과제 하시느라 매우 고생 많으셨어요. 비가 많이 와서 과제 하시느라 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 영상은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온라인 트레이닝 멤버분들을 위한 과제 피드백입니다. 온라인 트레이딩에 함께 참여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